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자, 점을 이어가지고 직선을 만들어 보겠대. 그럼 뭐 해야 돼? 말 그대로 주어진 점을 이어서 몇 개? 2개를 고르는 순간 이어서 직선 하나 만들 수 있다, 그치? 그런 식으로 찾아달래. 그래서 지금 이거 원래 출발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줍시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1번, 2번으로 고르든 2번, 1번 순서로 고르든 결국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너 이거 처음 보지? 세상에. 일단 알겠어요? 자, 그래서 12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은 직선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다 그랬어. 뭐? 일직선 상에 놓여있는 3개의 점들을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에 의해서는 어때? 1, 2, 3번이라고 쳤을 때 1, 2번을 골라도 이 직선, 2, 3번을 골라도 이 직선, 1, 3번을 골라도 이 직선. 결국 같은 직선을 말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라 그랬거든?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아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3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들은 뭐 해야 돼요? 제외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외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직선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져. 그래서 빼기는 뺄 건데 몽땅 다 빼버리면 어때? 그냥 저 직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뭐 하자? 한 번은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제외합시다. 뭐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 그랬지.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여기도 3점이 일직선, 여기도 3점이 일직선, 여기도 3점이 일직선. 혹시 이 4개만 골랐다면 틀렸겠지. 왜? 이 3점도 일직선상에 있거든. 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 몇 개? 총 8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일직선상에 3점이 놓여있는 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옆으로도 일직선으로 놓여있는 점들이 4개나 있다,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을 고르는 방법은 역시 뭐야?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들은 역시 이번에도 중복되니까 제외합시다. 근데 중복돼서 제외할 때는 뭐 하라 그랬어? 빼기는 빼는데 그냥 몽땅 빼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는 남겨놓고 빼라 그랬어. 그런데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2개, 3개가 존재하네. 그래서 곱하기 3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해주면 답 나옵니다. 계산을 생각해도 되겠죠? 예, 가자. 그 다음에 904번으로 가볼게요. 자, 904번은 뭐 숙제가 아니기는 했는데 풀어버린 거는 일단 질문 받아보자. 4개의 평행선, 3개의 평행선, 2개의 평행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평행선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들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평행사변형들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자,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서 이런 평행사변형들 열심히 생기겠다, 그치?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의 개수를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돼? 가로 방향의 선이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하자? 2개를 고르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도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자. 그렇게 동시에 골라주면 하나의 평행사변형 완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디에서도 여기에서도 골라줘야 되겠네. 오른쪽 아래로 가는 선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왼쪽 아래로 가는 선이 몇 개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도 있네. 여기는 어때? 가로 방향의 선 4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2개 골라주고 세로 방향의 선 2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골라주세요. 동시에 골라줄 거니까 이번에도 역시 곱하기로 들어가면 되겠고 그 세 녀석을 뭐 하시면 됩니다. 더해주시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일단 숙제 풀이는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서 저기 그러면 준영이 지금 숙제를 여기 끝까지 다 풀어버린 거야? 못 푸는 문제 더 많았을 텐데.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자,
정원이 지금 이 C 이런 개수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경우의 수 처음 본다 그랬지. 이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 자, 오늘 수업을 어디로 나갈 거냐면 분할 유형 그때 건너뛴 유형 하나 있지 않아? 잠깐만. 유형 11번부터 이제 지난번에 빼뒀던 거 한번 갈 건데 정원이 왔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골라주고 갈게요. 정리해주고 갈게요.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었어.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들은 전부 다 어떤 거였어?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 치자. 숫자 카드가 1카드 하나, 2카드 하나, 3카드 하나가 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두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야?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그래서 지금 이 3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말 그대로 3개 중 하나 골라주세요. 여기는 2가 뭐야? 2개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러고 나서 100의 자리도 골라주고 그리고 동시에 1의 자리도 골라줘야 하나의 정수니까 둘이 뭐하세요? 곱해주세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에 제일 처음에는 뭐였어? 언제 곱할지, 아까처럼 언제 더할지에 대한 약속들. 그치? 그게 쭉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자? 요거 이 3의 의미가 뭐라고? 3개 중에 하나만 고르는 방법. 얘는 뭐야? 2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방법. 중학교 때까지 또는 고1 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까지는 결국 뭐였어요? 여러 개가 있을 때 단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 방법의 수를 배워온 거였거든.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동시에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아니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두 개를 동시에 고를 수는 없을까? 그게 바로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그게 바로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두 가지예요. 자, 순열도 조합도 결국 뭐다? 여러 개가 있어.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그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줄 거예요. 그걸 고르는 경우의 수 또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조합도 그거야.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그 중에서 한 개만 고르는 게 아니라 r개를 골라볼 거야. 그러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냐? 둘 다 n개 중에서 여러 개 r개를 동시에 뽑아버리는 방법의 수인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다? 바로 뽑을 때 내가 그 녀석을 뽑는 순서를 생각할 것이냐, 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구를 뽑았는지에만 집중을 할 것이냐. 빨간색, 노란색을 뽑든 노란색, 빨간색을 뽑든 같은 경우의 수 취급하는 게 바로 조합이고요. 다른 경우의 수 취급하는 게 바로 순열입니다. 기호로는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조합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데서 조합은 C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 썼던 뭐 4개 중에 2개 뽑자 이게 말 그대로 선이 4개가 있었지.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랐어? 2개를 골라보자 이거야.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도 선이 몇 개가 있었어? 3개가 있었지.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보자? 2개를 골라보자. 그런 식으로 골라주기만 하면 하나의 평행사변형 완성. 이런 식으로 풀었었던 거야. 바로 앞에 문제를. 그치? 자, 그리고요. 계산하는 것들은 일단은 좀 이따가 따로 얘기를 할게. 그리고 나서 순열 안에서 좀 독특한 녀석 하나가 있었을 거야. 뭐가? n개가 있어. 뽑고 자시고 하지 말고 그냥 n개를 전부 다 뭐 하자? 나열해보자.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바로 뭐다? n의 느낌표를 표현을 해서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요거 오늘 조금 진도 남아가지고 그거 끝내고 나서 오늘 수 1 넘어갈 거거든. 그거 들을 때만 요거 계산하는 정도만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알았죠? 의미랑.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건너뛴 녀석들 한번 보고 갈게요. 뭐요? 유형 11번입니다. 조합 단원에 유형 11번 펼쳐보면 돼. 자, 유형 11번 이름이 뭐라 돼 있어?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
그리고 유형 12번도 뭐라 돼 있어? 그냥 조합을 이용하여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 요 두 가지를 그냥 함께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자, 물론 이 분할이라고 하는 녀석은 교육과제는 사라졌어요. 저기 유형 13가? 거기로 가보면 대진표 작성하기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녀석도 교육과제는 사라졌어요. 교과서에서 다 사라졌어. 근데 다시 한번 해보는 이유는 뭐다? 활용 문제, 응용형 문제로 낼 수는 있거든. 그리고 모든 교과서들이 다 대진표를 다 뺐는데 딱 하나의 교과서만 대진표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 출판사 하나가. 그래가지고 다른 교과서를 쓰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분할을 가르쳐 주시긴 할 거야.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고 시험에 가끔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분할이 바로 뭐냐면 조를 나누는 거. 예시로 바로 들어가 볼게. 자, 몇 명이 있어? 한 4명? 5명이라 해보자. 자, A, B, C, D, E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팀 프로젝트가 있나 봐. 조별 과제가 있나 봐. 그래서 우리는 뭐 해보겠다? 2명, 3명의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뭐 과제 선정까지, 주제 선정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조만 정해보자. 조만 짜보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한번 너네가 만들어 봐봐. 서로 다른 사람 5명이 있어요. 2명짜리 한 조랑 3명짜리 한 조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먼저 뭐부터 뽑자. 5명 중에서 2명짜리 한 조를 뽑아보자. 그럼 뭐 하면 돼?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처음 뽑힌 사람이 조장? 에이,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뽑아보자니까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으로 뽑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3명은요?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긴 한데 나머지 3명은 그냥 뭐 하면 돼? 몽땅 다 새로운 조로, 다른 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남았는데 3명을 골라보자. 그래서 둘이 뭐 해주세요? 곱해요. 왜요? 2명짜리 인원도 뽑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3명짜리 인원도 뽑아야 2조가 완성되는 거니까. 그러면 끝나. 자, 계산은 아직 생략할게, 정훈아. 자, 다들 한번 너네가 직접 만들어 봐봐요. 9명이 있어. 9명이, 자, 2명, 3명, 4명의 3개의 조로,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계산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식의 상태로 써놔. 한번 풀어볼래? 오늘은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자, 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면 돼요? 분열 어떻게 하면 돼? 9명 중에서 일단 몇 명 뽑을까? 4명. 그래요. 뭐야? 4명. 9명 중에서 4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몇 명 남아있어? 5명 남아있네. 5명 중에서 뭐 할까? 3명을 골라볼까? 뒤에서 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몇 명? 2명을 골라주시면 되죠. 2명이 남았고 2명을 다 고르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왜 뒤에서부터 했지? 뒤에서부터 굳이 안 해도 돼요. 앞에서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야? 보통은 9C에 2 2명을 뽑은 다음에 남아있는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줄 거야? 3명을 뽑아줄 거고 남아있는 마지막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주세요. 보통 이렇게 풀겠지. 알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자. 어차피 답 못 맞출 거야. 6명이 있어. 둘, 넷. 7명 하자. 7명이 있어. 그 7명이 2명, 3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눠보겠대.
그렇게 인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면은 뭐야? 7명 중에서 2명을 먼저 골라줘요. 5명이 남았죠? 그 5명 중에서 또 2명을 골라줘요. 그리고 마지막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다, 그치? 마지막 3명은 그냥 몽땅 선택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요게 답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답 아닙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잘 봐.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 경우의 수 하면서 제일 첫날, 경우의 수 했던 첫날, 준영이 그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우의 수 배우는 첫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경우의 수는 결국 뭐다? 어떤 가지수를 찾는 거야, 우리는. 방법의 수든, 정수의 개수든, 자연수의 개수든, 사람을 뽑는 방법의 수든 뭐든. 어쨌든 뭔가 가지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구별되는 가지수거든. 우리가 내가 답이 뭐 15예요 라고 할 때 그 15가지들은 당연히 누락된 것도 없어야 하겠지만은 중복되는 녀석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첫 예시가 바로 뭐였냐면, 자, 동전을 2개 던질 거예요.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애들은 3가지라고도 대답하고 대부분의 애들은 4가지라고 대답을 할 거야. 왜? 뭐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뭐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걸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질문을 했었어야 돼. 뭐가? 두 동전은 똑같은 동전인가요? 다른 동전인가요? 그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똑같은 동전이라면 사실 둘 다 앞면이 나오거나 둘 다 뒷면이 나오거나 앞면 하나 뒷면 하나가 나오는데 요 2가지가 사실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답은 뭐야? 앞면 2개, 앞면 하나, 뒷면 2개 해서 답은 3가지가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동전이면요, 앞면, 뒷면, 뒷면은 당연히 다른 경우의 수겠지만 앞면, 뒷면과 뒷면, 앞면도 달라요. 그래서 답은 몇 가지야? 4가지가 나와야 돼. 우리가 개수를 센 게 그냥 그게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세워준 그 경우의 수 가지수들이 다 구별이 되는 것들인지를 구분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별되지 않거든. 뭐가 앞면인지 모르니까. 자, 여기로 돌아와 볼게. 7명을 가지고 2명, 3명으로 조를 나눠봤어. 그럼 지금 내가 계산한 이 7C의 2, 5C의 2, 3C의 3은 답이 얼마인지는 좀 이따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210까지 나오는데 그 210까지가 진짜 전부 다 다른 걸까? 그거를 너희들은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준영아, 조를 나눴어. 조의 임무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조별 과제라면 주제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어떤 조는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떤 조는 옛날에 이제 한글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어떤 조는 예를 들어서 생물에 대해서 조사했다 치자. 그런 식으로 주제가 나뉘었어, 안 나뉘었어? 안 나뉘었잖아. 그럼 사실, 이 조나, 이 조에서 인원 똑같은 2명 구별돼야 안 돼. 안 되거든. 자, 만약에 처음에 7명 중에 2명을 고를 때, 요 7명이 A, B, C, D, E, F라고 해봐. A, B를 뽑은 거야. 그 다음에 5명, 남아있는 5명 C, D, E, F, G 중에서 2명을 뽑을 때는 C, D를 뽑은 거랑, 그리고 E, F, G를 뽑은 거랑, 하나 더. 처음에 2명을 뽑을 때 A, B를 뽑지 않고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 C, D를 뽑고 A, B를 뽑은 거랑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가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 A, B가 한 조, C, D가 한 조. 구별 못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되지 못해.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냐면 잘 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야 A, C를 뽑고 B, D를 뽑은 거랑 B, D를 뽑고 A, C를 뽑은 거랑 그게 또 구분이 안 가거든. 또 예를 들어서 앞에서 EF를 뽑고 CD를 뽑은 거랑 CD를 뽑고 EF를 뽑은 것들이
또 역시 뭐해? 구별되지 않아. 몇 개가? 두 개가. 그러면 그 두 가지들을 전부 다 카운트해서 210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세워주고요. 이 두 가지도 하나로 세워주고요. 이 두 가지도 하나로 세워주고요. 모든 두 가지들은 다 하나로만 세워주세요.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절반으로 떨어질 거야. 그 절반입니다. 왜 절반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인원이 똑같은 조가 몇 개의 조가 있어? 인원이 똑같은 조가 두 개의 조가 있다, 그치? 그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두 명 나열하는 방법의 수, 두 개의 조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이 똑같아져 있는 거야. 그럼 두 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뭔데? 아까 2팩토리얼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결론은 되게 쉬워.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어떤 경우의 수로 가볼 거냐면 이번에는 6명을 가볼게요. 6명이 2명, 2명의 3개의 조로 나눌 거야. 그렇게 나누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답은 뭐겠어? 일단 6명 중에서 몇 명 골라? 2명 골라. 이게 틀린 거는 아니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 마지막 남아있는 몇 명 중에서 2명 중에서 또 2명을 골라.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1단계는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계산을 해주면 답 맞을까 틀릴까? 답이 안 맞아요. 왜 잘못됐을까? 결국 예를 들어서 AB 한 조, CD 한 조, EF 한 조라고 하는 거 A, B, C, D, E, F C, D, A, B, E, F A, B, E, F, C, D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A, B, E, F, C, D 기타 등등등등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는 A, B 한 조, C, D 한 조, E, F 한 조 다 똑같은 경우야.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가 중복돼 있어? A, B 한 묶음, C, D 한 묶음, E, F 한 묶음을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들. 몇 명 나열? 3명 나열. 정확하게 몇 개 나열? 3개의 조 순서 바꾸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팩? 3팩계만큼 중복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어떻게 기억을 하자? 어떻게 기억을 하자? 아까 내가 구별되지 않는 조가 몇 개 있어. 즉 인원이 똑같은 조가 몇 개 있어. 2개의 조가 있으니까 2팩으로 가는 거야. 2명이 아니라 2개의 조. 그럼 여기는 뭐야? 역시 인원이 똑같은 조가 몇 개의 조가 있어. 3개의 조가 다 똑같네. 그래서 3팩으로 나누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둘, 셋, 총 몇 명? 10명이 있어요. 10명을 2명, 3명, 3명 이렇게 4개의 조로 나눠보겠대. 그런 경우의 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역시 출발, 스타트. 어떻게 해? 10명 중에 2명 뽑기. 남아있는 8명 중에 또 2명 뽑기. 8명 중에 2명 뽑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 6명 남았네요. 6명 중에서 몇 명 뽑기? 3명 뽑고 마지막 남아있는 3명 그대로 다 뽑고 3C3까지. 얘들 곱하면 됩니다. 근데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인원이 똑같은 조가 몇 개의 조가 있으니까 2개의 조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요. 근데 이게 다야? 또 있지. 뭐 있어? 3명짜리 조도 또 있네. 그래도 뭐 해야 돼? 또 2개의 조가 있으니까 2팩으로 또 나누는 거야. 3개의 조가 인원이 똑같으면 3팩으로, 5개의 조가 인원이 똑같으면 5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가 보자면 10명이 있어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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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5개의 조로 나눌 거래. 그렇게 나누는 방법의 수를 골라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답 뭐겠어? 일단 10명 중에 몇 명 뽑자? 2명 뽑자. 몇 명 남았어? 8명 남았어? 2명 뽑자. 6명 남았네. 2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고 마지막 2명 중에 2명 다 뽑고. 근데 몇 개의 조가 인원이 똑같아? 5개의 조가 다 인원이 똑같네. 그럼 몇 팩으로 나눠? 5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됐나요? 준영이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준영이는 먼저 두 문제 잠깐만 풀고 있어봐. 몇 번을 푸냐면 요게 882번. 그 다음에 883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82, 883. 그 다음에 정원이는 요거 계산하는 거 한 번 더 알려줄게. 잠깐만 봐봐. 882부터 풀어갈게요. 서로 다른 8개의 구슬이 있어. 이거를 뭐 하겠대? 4개씩 두 묶음으로 만들겠대. 그럼 일단 뭐 하면 돼? 8개의 구슬 중에서 4개를 골라주시고요. 그럼 구슬 남은 게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전부 다 하나 더 뽑아주세요. 그렇게 묶음 하나 골랐고 두 번째 묶음 골랐어. 근데 여기서는 뭐야? 4개, 4개. 개수가 똑같은 묶음이 2개가 있으니까 뭐로 나눠줘야 돼?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A예요. 그런데 B는 똑같은 8개를 가지고 5개짜리 한 묶음, 3개짜리 한 묶음이니까 8C의 5랑 3C의 3으로 계산해주면 돼. 그리고 나누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번에는 5개, 3개, 개수가 다르니까 묶음들이. 그래서 나눌 필요가 없음.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게요? 뒤로 가볼게요. 자, 바로 요 883이었지. 883 한 번 더 가보자. 여학생 4명이 있고 남학생 8명이 있어. 총 12명이 있네. 여자 넷, 남자 8. 그래서 이번에는 6명씩 2개의 조로 나눠서 봉사활동 할 거래.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봉사활동, 뭐 양로원으로 갈지 고아원으로 갈지 이건 안 정했어. 그냥 조만 나눌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때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는 각 조에 한 명씩은 포함돼야 돼. 최소. 맞죠? 그럼 2개의 조로 나눌 때 여학생만 따로 계산하고 남학생만 따로 계산하자. 여학생은 어떻게 하면 돼? 여학생은 한 명과 2명, 4명이었나? 한 명과 3명으로 나눌 수도 있지. 그 다음에 2명과 2명으로 나눠도, 2명과 2명으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맞나요? 그렇게 여학생들 먼저 뭐 해보자? 분할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뭐예요? 여학생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고를게요. 그러고 나서는 남아있는 3명을 몽땅 다 고르는 거니까 3C의 3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들을 2명, 2명으로 찢을 때는 4명 중에 2명을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2명을 몽땅 선택하세요인데 지금 봉사활동 이름, 그 조의 이름이라던가 봉사활동 어디로 갈 건지, 뭐 양로원으로 갈 건지, 뭐 고아원으로 갈 건지 이거 명칭까지, 목적까지는 안 정했어. 그냥 여자 둘이니까 이건 어때? 인원이 똑같은 조의 개수 2의 팩토리얼로 나눠야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끝이야? 아니지. 남학생들도 고민을 해줘야 되지. 그럼 이제 남자들을 나누는 방법의 수를 또 나눌 거야? 야, 남자가 8명이나 했는데 막 이번에 남자는 뭐 한 조에 포함되세요 이런 얘기 없으니까, 한 명은 포함되세요 이런 얘기 없으니까 0, 8부터 해서 1, 7, 2, 6, 3, 5, 4, 4 다 계산할래? 아니지. 여학생들이 이제 뭐 해놨잖아. 묶음을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남학생 고민만 하는 거야. 이 여자에 1명 있는 조로 갈까? 3명 있는 조로 갈까? 아까 여학생들을 나눌 때는 A조, B조 이런 이름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의 이름이 생겼지.
여자 1 혼자 있는 조랑 여자 2, 3, 4 3명이 있는 조 하면서 2개의 조로 나뉘었거든. 그럼 첫 번째 남자애한테 묻습니다. 너 어디로 들어갈래? 경우의 수는 2가지요. 두 번째 남학생한테도 물을 거야. 야, 너는 어디로 갈래? 또 2가지요. 그런 식으로 남자 한 명 한 명마다 경우의 수가 얼마야? 2를 8개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자애들이 2명 2명으로 조를 먼저 정해놨어. 그래서 남학생들은 고민만 하면 돼. 여자 1, 2가 있는 조로 갈까? 여자 3, 4가 있는 조로 갈까?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의 수는 또 2의 8승이에요.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답 나옵니다. 아셨나요? 예. 끝. 여기까지. 이게 바로 기본적인 분할이에요. 오케이?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분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분배. 분배가 뭐냐면 여기 뒤에 이거 봐봐.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나눈 경우의 수 2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디로 갈 건지도 정해줄 거야. 이제는 조별 과제를 할 거면 주제를 정하거나 이름을 1조, 2조, 3조 이름을 붙일 거야. 알았음? 그거 하나 달라지는 겁니다. 자, 가보자. 좀 쉬운 거 가볼까? 아니냐? 맞네. 자, 어른이 7명이 있고요. 어린이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 9명이 있습니다. 다시 몇 명, 몇 명? 어른이 7, 어린이가 2, 합해서 9. 총 9명이 있는데 이 9명을 가지고 뭐 하겠대? 어른, 아이 구분하지 말고 그냥 3명씩 3개의 조로 나눠보겠대. 근데 이번에 조의 이름이 뭐가 붙어있어? ABC라는 조가 있잖아. 그냥 3명씩 3개의 조 이게 아니라 3명씩 ABC라는 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방법은? 자, 간다. 아야. 일단 나누세요. 그럼 뭐 하면 돼? 9명 중에 3명 뽑기, 남아있는 6명 중에 3명 뽑기, 그 다음에 3명 중에 3명 뽑기. 왜 이렇게 내려보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3명, 3명, 3명. 3개의 조가 다 똑같네요. 그럼 뭐 하자? 3팩으로 나눠줘요. 여기까지가 방금 배운 분할입니다. 분할. 근데 이번엔 뭐 하겠대? 조의 이름을 분배해 주세요. 그럼 이제 뭐 어떤 3명 들어와 있는 중 하나 걔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조 이름 뭐 할래? A조 할래? B조 할래? C조 할래? 두 번째 묶음. 야, 너는 뭐 할래? 세 번째 묶음. 너는 뭐 할래? 다 다른 거 골라주지. 그래서 3명의 묶음이 있으면 3개의 묶음, 조가 있으면 거기 위에다가 이제 ABC를 뭐 하는 거? 이름을 차라락 나열해주는 방법의 수. 즉 몇 팩? 3팩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 이거 결국 처음에 3팩 나눌 필요 없었네?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풀이를 다르게 하다 보면 너희가 분명히 나중에 혼란스러워서 일부러 분할은 분할대로 따로, 분배는 분배대로 따로 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유형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뭐라 불러주냐면 유형 11번은 분할이지만 유형 12번의 이름은 분할 후 분배라고 합니다. 먼저 분할을 한 다음에 조의 이름을 분배, 봉사활동의 목적을 분배.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주면 되겠어? 그냥 간단한 걸로 갈까? 인원 요거 보자. 몇 번이야? 885번. 갑시다. 학교 홈페이지에 체험활동 5가지가 공고되어 있대. 그래서 미란이가 있고 수연이가 있고 민규라는 애가 있대. 그 중에서 2명은 각각 2개의 체험활동을, 나머지 한 사람은 1개의 체험의 활동을
하려고 할 거래. 그때 세 명이 모두 서로 다른 체험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체험 활동을 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보세요. 그냥 뭐 하면 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미란이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먼저 두 개 골라. 그 다음에 수연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두 개 골라. 그 다음에 민규, 야, 너는 하나만 해. 너는 뭐 할래?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배운 데서부터 출발해봐. 일단 순차적으로 가자. 뭐 해야 돼? 인원 무시하고 봉사활동 몇 개가 있어? 체험활동이었구나. 5가지가 있대. 그 체험활동을 뭐부터 하자? 두 개, 한 개 묶어보긴. 활동들끼리 묶어놔보자. 그래서 두 개를 골라서 하나의 묶음을 만드는 거야. 5개 중 2개. 그 다음에 다른 체험활동 3개 중에서 또 2개를 묶어보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남은 체험활동 하나는 지 혼자 돌아다니면 되지. 여기까지 5C에 2, 3C에 2, 1C에 1. 근데 체험활동 개수가 똑같은 묶음이 2개. 그치? 2개짜리 체험활동 2개의 묶음 2개의 묶음 2팩으로 나눠야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 이 묶음에다가 뭐 해주는 거야? 각각 사람들을 분배해 주는 거야. 미란이, 수현이, 민규 3명을 뭐 해주면 돼요? 분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3팩을 곱하는 것까지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조의 인원 쪼개는 방법, 분할. 조의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 분배. 그래서 유형 이름은 뭐라고? 분할 후 분배라고 합니다. 뭐랑 비슷해? 뽑고 나열. 약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준영아, 그치?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원래 보충 프린트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보충 프린트는 오늘 뺄게. 오늘 수원을 하러 갈게, 오늘은. 그래서 저거 요 유형 11, 12였나? 잘 풀어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분할을 희한하게 쓰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프린트 다시 줄게. 유형 14 좀 봐야 돼. 저기 수정이는 이거 영상 보다가 이거 자료 내가 이제 그림 그려줄 거니까 요거 보면서, 자료 없으니까 내가 그려주는 프린트 문제 보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원래는 이 보충 프린트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숙제도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 수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입생이 와가지고 그러진 않을게요. 그냥 수업 중에 푸는 문제에서만 참고 정도만 해줘. 자, 다들 고개 들어봐. 제일 쉬운 것부터 갈게. 일단 너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리그랑 토너먼트 정도는 구분을 해야 돼.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가자. 물론 문제에서 그 명칭을 모른다고, 리그의 뜻을, 토너먼트의 뜻을 모른다고 틀리는 문제를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는 가자. 정원아, 리그랑 토너먼트 차이 뭐게? 혹시 뭐 스포츠나 월드컵 이런 거 보면 봤을 텐데 아마. 프로야구 이런 거는 여자들 거의 안 보고 잘 모르나? 자, 리그는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 월드컵에서 예선전, 조별 예선.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A조에 딱 배정돼 있으면 A조에 다른 학교를 한다. 다른 나라들 뭐 있냐? 뭐 미국, 중국, 일본 들어왔다 치자. 기분 아니야.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4나라가 들어왔다 치자. 그러면 A조의 조별 예선은 어떻게 해? 한국이랑 미국도 붙고, 미국이랑 중국도 붙고, 중국이랑 일본도 붙고, 일본, 미국 붙고, 한국, 중국 붙고. 그렇게 또 뭐 남았지? 어쨌든 다 붙어가지고 승점으로 가지. 그지? 그 조에 리그 전에 딱 배치받아 놓은 모든 조, 모든 팀,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 경기하는 걸 우리는 리그라고 합니다. 근데 토너먼트는요? 조별 예선 끝나고, 나 아직도 헷갈리네. 16강이야, 32강이야. 16강? 16강부터 시작한다 치자.
하긴 그러네. 조별 예선이 64강이거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4개, 4명, 4개씩 16개 조로 나누는구나. 어쨌든 각 조별 예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해? 16강 올라온 나라들끼리 쫙 한 번 더 경기를 하지. 근데 이번엔 어때? 이긴 나라 바로 올라와. 옆에 대전에서 이긴 나라 바로 올라와서 둘이 경기해서 또 옆에서도 경기를 해서 여기에 승자랑 여기에 승자가 또 경기를 해서 이걸 결승이라 불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토너먼트입니다. 즉 지금 이 유형 14번인가? 요 대진표 작성하기 유형은 전부 다 뭐다? 토너먼트. 리그는 앞에 박수하는 방법의 수 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어쨌든 토너먼트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쉽게 가볼게. 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의 나라가 있어요. 다음 대진표의 대표는 뭐야? 대진표에 채워 넣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세요. 자, 간다. 대진표가 이렇게 생겼어. 대진표를 짜는 방법의 수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내가 말 안 해주면 못 풀 테니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어떤 식으로 짜면 될까? 여기 경우의 수는 4개 중 아무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4가지, 3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어?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와. 근데 B가 들어오고 A가 들어왔다 치자. 그래도 어때? 같은 경우잖아. 왜? 결국 얘네 둘이 붙는다. 얘네 둘이 먼저 붙는다. 뭐야? 자리 바꾸면 일치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AB가 들어오고 여기에 CD가 들어오나, 여기에 CD가 들어오고 여기에 AB가 들어오나, 결국 결승을 기준으로 앞뒤 자리 싹 바꿔버리면 결국 뭐야? 똑같은 거잖아. 그지? CD, AB나 AB, CD나 똑같거든. 대진표를 짜는 거지. 여기서 뭐 AB가 먼저 첫날 경기를 하고 CD가 둘째 날 경기, 요거는 뭐 4번째 날 경기를 한다. 이거 아니잖아. 그지? 맞죠?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A, B, C, D 자리 바꾸면 같은 대진표입니다. 야, 그럼 이거 함부로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 뭔가 새로운 풀이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뭐야? 분할과 분배인데, 먼저 어떤 식으로 분할할 거냐면 반드시 제일 위에 결승을 기준으로 왼쪽 묶음과 오른쪽 묶음으로 2개로 나눠서 4개의 나라들 중에 순서 없이 2나라를 그냥 뿅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남아있는 2개의 나라는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쪽 대진표가 이쪽 대진표 어때? 자리 바꾸면 일치하지? 이쪽 묶음과 이쪽 묶음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팩? 2팩으로 나눠주세요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6개의 나라가 있고 그 6개의 나라가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대진표와 같은 대진표를 따라 대회를 진행한다. 그때 대진표를 정하는 방법에서 골라보세요. 그래도 뭐야? 누굴 기준으로 쪼개라고? 결승을 기준으로 좌우 쪼개주세요. 왼쪽에 몇 개 나라 뽑아주면 돼? 3개. 오른쪽에 몇 개? 남아있는 3개. 근데 왼쪽 대진표랑 오른쪽 대진표 어때?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으면 자리 바꿔도 되지. A, B, C, D, F나 D, F, A, B, C나 똑같거든. 그래서 뭐 해줘요? 2팩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야? 그거 아니지. 왜? 왼쪽 편에 지금 3개의 나라가 들어왔잖아.
얘들이 공정하게 경기를 하지 않잖아. 홀수계니까 어때? 한 명은 뭐하니? 이게 뭐라 부르지? 한 명은 바로 올라가는 거 뭐라? 아, 부전승. 한 개의 나라는 부전승을 하고 두 개의 나라는 먼저 또 지들끼리 먼저 붙어와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왼쪽으로 들어간 세 개의 나라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붙이고 한 명을 부전승하든, 부전승한 나라를 하나만 골라주고 나머지 둘이 붙이든. 어쨌든 그래서 뭐야? 왼쪽에 들어온 세 개의 나라들 중에 부전승하는 나라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여기도 있어요. 오른쪽에 들어오는 세 개의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서 부전승할 나라를 뽑아줘야지. 이게 대진표 짜는 방법의 수예요. 오케이? 나는 일부러 좌우 대칭꼴로 만들어봤어. 이 팩 나누는 거 좀 설명하려고. 자, 그럼 이제 항상 좌우가 대칭일까? 아니, 그건 아닐걸. 이 몇 번이야? 892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892번입니다. 7명의 프로게이머가 참가한 대표 선발전의 대진표가 다음 그림 같을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골라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누굴 기준으로 쪼개자? 결승을 기준으로 좌우 쪼개자. 왼쪽에 몇 개의 나라? 몇 명의 선수? 3명의 선수. 7명 중에서 3명을 골라준다. 오른쪽에 몇 명의 선수? 4명의 선수. 4명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4명 중 4명 뽑기. 근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좌우 대칭꼴, 즉 4명 4명 똑같아? 3명 3명 똑같아? 아니니까 나누기 필요 없지. 대는 이제 어디 안에서만? 왼쪽 안에서만 누구? 부전승하는 사람 하나 골라주자. 왼쪽으로 들어온 3명 중에 1명 고르기. 그 다음에 오른쪽은 4명의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데 누구 예선전 진행할지 골라줘야 되겠네. 4명 중에 2명을 골라주시고요. 남아있는 2명 중에 2명을 골라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 이번에는 둘 똑같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끝. 대진표는 사실 이거 방법 하나만 딱 잘 잡아두면은 항상 똑같아서 사실 한두 번만 연습하면 자동으로 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집에서 숙제할 때 신경 써서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우리 수학 1 진행 한번 해보자. 알았죠?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 자, 갈게요. 오늘 이제 수학 1 새롭게 진행을 할 건데, 수학 1은 사실 제일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지수, 그 다음에 로그, 그냥 연산형 단원이 처음 잠깐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지수, 함수, 새로운 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지수 로그 우리 배웠던 함수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라는 것까지 해서 함수 세 종류를 쪼르륵 배워요.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수열 파트로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넘어가는데, 오늘 하는 시간부터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하는 이 지수로그는 그냥 단순한 연산이라서 비교적 너네가 쉽게 따라올 수 있기는 해. 근데 새로운 연산이거든. 새로운 연산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지수는 중학교 때 했던 녀석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라 거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생김새를 띠고 있을 거야, 지수에서도. 로그는 완전히 처음 배우는 거라서 여기가 좀 난리 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 배우는 지수는 뭐다?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를 점점 늘려가 볼 거야. 자, 지금 내가 써주는 거는 참고로 아직까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냥 큰 흐름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지수라는 거를 다시 하러 갈 건데,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들은 전부 다 뭐였어? 예를 들어서 2의 2승이요. 뭐 2의 3승이요. 뭐 3의 2승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었거든.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A의 N승과 A의 M승을 곱해줄 때는 지수끼리 뭐 하시면 됩니다? 더하시면 됩니다. 기타 등등. 이런 녀석을 묶어서 우리는 지수 법칙이라고 했었어. 그 녀석을 그대로 다시 한번 답습을 합니다. 그럼 했던 걸 또 할 거야? 그치? 근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맞아요. 근데 뭔가 조금 확장이 될 거야. 우리 지금 A의 N승입니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지키는 약속. 이 N이 뭐밖에 없어. 지금 현재는 2승, 3승, 4승, 5승, 10승, 20승 이런 것들. 누구? 자연수에 대해서만 하나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중학교 때의 지수였어. 근데 이제 우리는 얘를 뭐 하러 갈 거야? 정수의 범위까지, 유리수의 범위까지, 실수의 범위까지 점점 늘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이 녀석을 그냥 지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요. 대단원의 이름은 지수지만, 중단원 이름은 지수지만 유형 이름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수를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의 범위까지 한번 쭉쭉쭉쭉 확장을 해나가 보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중간에 얘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게 바로 거듭제곱근이고, 오늘은 요 녀석과 한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알았죠? 로그까지는 안 넘어가고.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 첫 번째. 누구? 거듭제곱근. 자, 가자. 참고로 지금 설명하는 것도 굳이 꼭 필기를 해둬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알았죠? 자, 너네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것들 먼저 진행해 볼게. 뭐야? 제곱근.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누구누구예요? 라고 쉽게 대답하기 힘들지. 그치? 뭐 예를 하나만 들어봐 라고 하면 루트 2 하면서 얘는 잘 들어. 근데 제곱근이 뭡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거라고. 자, 간다. 제곱근은 말 그대로 어떤 수가 있어. 그 수를 뭐 한다? 제곱을 했을 때 A라는 수가 나오게 돼. 그때의 근, 뿌리, 원래 값. 그래서 X라는 녀석,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때의 그 뿌리, 누구에서 출발했어? X. 그 X를 우리는 A가 나옵니다. 제곱을 했을 때요. 그게 나오도록 하는 녀석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X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해. 그냥 중학교 때 막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 구분해서 막 답 내고 했던 거. 그런 것들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굳이 뭐 답을 쓰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 뭐 이렇게 쓰겠지. 맞죠?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뭐다? 근. 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뿌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단원으로 생각해 보면은 근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미 썼어. 언제 썼어? 방정식의 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등장하겠어? 2개 등장하겠지. 알았죠? 자, 일단 계속 가볼게. 그 다음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가면 세제곱근도 너네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습니다. 뭐 했을 때? 세제곱을 했을 때 그게 나오도록 하는 x값. 즉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때의 x값을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기호로는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A가 나오도록 하는 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루트 A랑 생김새가 똑같잖아. 얘는 근데 세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놈이거든. 그래서 앞에 뭐 3을 위첨자로 좀 작게 위에 붙여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세제곱근에 대한 기호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뭐 하러 간다? 말 그대로 거듭 제곱을 하러 가볼 거야. 제곱이 끝이 아니라, 세제곱 끝이 아니라 4제곱, 5제곱, 6제곱, 10제곱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일단 뭐라 부를게요? n제곱을 한다라고 해서 n제곱근이라고 부를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야. n제곱, n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필기하시면 돼요. x의 n승이 a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x를 뭐라고 한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냥 계산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 n제곱근 요렇게 이제 조그맣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안에 조그맣게 a로 써주면 이게 바로 n제곱근을 나타냅니다. 근데 요건 일단 비워놔봐.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거든. 결국 근이거든, 근. 근이라는 거는 뭐다?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그냥 근. 실근 혹은 포함해서. 자,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방정식을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의 근을 못 찾는 사람은 없어. 근데 수학상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게 바로 둘 다 y를 붙임으로써 여기에 있는 이 함수 와, 이 함수 y는 0이면 x축이지. 이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얘기는 두 함수의 뭐다? 교점입니다. 정확한 교점은 x좌표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학상 때 너네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걸 보면은 뭐야? 뭐 예를 들어서 근의 분리 이런 것들, 뭐 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런 것들. 거기서 나오던 게 전부 다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구나. 뭐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어.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든다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즉 판별식 개수로 갔었잖아. 그 원리를 여기도 적용을 해보자. xn승은 a라는 방정식의 근 따라서 이 함수랑 이 함수 두 개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자, 다시 뭐라고? y는 xn승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수학에서 배운 명칭으로 치면 상수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확인하러 가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그리러 갈 거다? x의 n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때 x의 n승의 함수를 그려보면 어때? 먼저 질문을 해야지. 선생, 나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n이 짝수야, 홀수야? 그게 먼저 나와야 그래야 xn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지금 내가 그린 게 바로 xn승이라는 함수입니다. n이 홀수가 되면 이렇게 생기고 n이 짝수면 이렇게 생겨요. 그거에 따라 y는 xn승의 함수가 달라져요. 그러면 y는 a라는 상수함수도 한번 같이 나타내보자. y는 a라는 상수함수는 어디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A가 뭐 할 때는? 양수일 때는요. 근데 이렇게 되기도 해요. A가 뭐일 때는? 0일 때는. Y는 0이니까. 이렇게 되기도 해요. A가 뭐일 때는? 음수일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도 한번 나타내보자. Y는 A라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Y는 A라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각각 뭐 할 때?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이 파란 색깔 함수에 노란 색깔 xn승이라는 함수와의 교점을 한번 찾아봐. 어때? 여기서는 두 개가 발생하거나 하나가 발생하죠. 여기서는 A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수학원 교재지, 잠깐만,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거듭제곱근이라고 나오는 거 2번에 보면은 표 하나 나오지. 요거 표. 거기에 이제 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뭐? A의 n제곱근은 각각 n이 어떤지, A가 어떤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n이 짝수일 때랑,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n이 홀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이라고 할 때 그 A가 양인지 0인지 음인지에 따라 다르게 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값으로 나오지. 그때 값을 보면 0일 때는 당연히 0이지 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n이 짝수일 때 A가 양이면 두 개가 등장하지. 그 두 개의 값이 각각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근데 n제곱근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여기서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할게. 나는 n제곱근 A 해서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n이 홀수고 A가 양수면 하나 등장합니다. 그 하나의 값이 얼마냐면 그냥 n제곱근 A예요. 그 다음 A가 음수가 되면 여기서는 n이 짝수인데 A가 음수면 안 만나. 그 어디에서도 노란색 함수랑 절대로 만날 수 없어. 없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A가 음수, n은 홀수. 그러면 몇 개? 여기서는 하나. 음수값으로 하나네. 근데 그냥 n제곱근 A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수를 써보면 얘는 0개, 얘는 1개가 나오게 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너네가 기호만 읽을 줄 알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바로 옆에 있는 문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이게 기호가 의미가 뭐야? 세제곱근. 세제곱을 했을 때 얘가 나오는 수를 찾아봐. 누구? 마이너스 27분의 8. 그러면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27분의 8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분자는 2, 분모는 3. 세제곱을 해서 27, 세제곱을 해서 8. 근데 이 마이너스는
내가 앞에 강제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세제곱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왜?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야 홀수승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내가 앞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고민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았죠? 뿅.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제곱근에 64 이런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뭐야? 말 그대로 6제곱을 해서 64가 나오는 수. 2의 6승이 64지. 그래서 2 쓰시면 되는데 짝수, 양수. 짝수 제곱근의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이면 2개. 뭐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물론 답은 이게 아닙니다. 알았죠? 답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럼 답은 뭔데요? 아, 답은 이거지. 아, 계산하는 거구나.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됐지요?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의미 해석, 기호 해석 정도입니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가자. 요거 별표 치세요. 몇 번이야? 10번? 자, 학교 시험에서 주로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너네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총 3가지입니다. 잘 봐. 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일단 누구? 첫 번째 여기. 뭐? 부호 판단. 두 번째는 어디? 몇 제곱근인지를 나타내는 그 수가 짝수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쫙 설명했고 개수까지 써줬지. 지금 이거는 어느 범위에서? 반드시 실수 범위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그래프로 판단을 한 거잖아. 그래프로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수범위입니다. 허수는요, 눈에 보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 왜? 허수는 말 그대로 가짜수니까. 눈에 보인다라는 건 실존한다라는 얘기고 실존한다라는 거는 실수예요. 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만나는 점이 2개네요 라는 거는 실수범위. 눈으로 봤으니까. 알았지? 자, 간다. 그럼 일단 어디서부터 보자? 먼저 기억부터 보자. 기억은 무슨 제곱근? 여기 뒤 앞에 나와 있지? 짝수 제곱근입니다. 그리고요, 양수고요.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이야. 실수인 것은 몇 개? 2개. 그지? 2개. 그러면은 기억 보기 참여하고자. 일단 2개? 개수 오케이. 두 번째. 값은 좀 이따 볼게. 그래서 아직 참고짓 안 했어. 두 번째. n이 홀수라 그랬어. 홀수 제곱근이면 부호 실수라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지. 양이든 음이든 0이든 실수는 몇 개? 1개. 값 맞아. 개수는 맞아. 맞죠? 됐어요? 이 뭐야,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홀수 제곱근이래. 홀수 제곱근이고 음수인 것 중에 실수인 것은 홀수 제곱근 음수에 대해서는 몇 개? 1개. 개수 맞니? 개수 또 맞네. 그 다음 마지막
n의 값에 관계없이, 즉 얘는 홀일 수도 있고 짝일 수도 있어. 홀수 제곱근인지 짝수 제곱근인지 몰라. 근데 실수에 부호도 몰라. 그러면 실수는 무조건 한 개니? 아니지. 홀수 제곱근이면 A의 부호와 무관하게 무조건 한 개 맞아요. 하지만 n이 짝수일 수도 있다며.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부호를 모르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영 개인지 모르잖아. 개수가 달라질 수 있지. 즉 이미 개수에서부터 글러 먹었어. 리을이라는 보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수 때문에 하나 날라갔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뭐 하면 돼? 저거 보면서 너네가 답으로 써주면 돼. 알았어요? 그때 얘 맞아 틀려. 맞지? 얘 맞아 틀려. 맞을 거야. 얘는 맞아 틀려. 틀렸지. 왜? 음수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 음수는 A가 가지고 오는 거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좀 더 학교 시험용 예시로 넘어가 보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몇 번? 36번. 오케이? 여기서도 너네는 뭐부터 빨리빨리 확인? 세 가지 확인 조건이 있다 그랬지? 제곱근을 나타내는 수. 홀인지 짝인지. 그거부터 빨리 판단. 그리고 그 앞에 부호.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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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그러고 나서 실수인 것은 이라고 묻는지 그런 말이 없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먼저 값을 보기 전에 뭐부터 보자? 개수부터 빨리빨리 확인을 먼저 해버리자. 어때? 기억. 홀수 제곱근이지. 홀수 제곱근이 두 개인 정이 있어 없어? 없지.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개수부터 틀렸어요. 니은 가보자. 홀수 제곱근인데 없나? 없는 적이 있었어? 아니? 무조건 한 개씩 발생한다였어. 벌써 두 개나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짝수 제곱근 실수인 것은 양수에 대해서. 양수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 두 개. 개수 맞아? 개수는 맞아. 그 다음에 리을 실수인 것은 이라는 얘기가 없지. 야, 그럼 개수 어떻게 알아요, 선생? 참고해놔. n제곱근이라는 것은 n차 방정식의 근이라서 무조건 n개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고 4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4개고 16차 방정식의 근은 16개예요. 그래서 16제곱근은 몇 개다? 무조건 16개. 5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다? 5개. 뭐가 없으면, 실수인 것이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그 개수.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4제곱근이니까 4개가 맞아요. 알았음? 그럼 답은 일단 디귿 리을이겠다, 그치? 맞나? 디귿 보자. 이제 뭐 하러 가자? 개수는 맞으니까 값을 한번 보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2에 4제곱근은 16 맞아요? 네, 2의 4승 16. 끝.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솔직히 안 나와. 내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물론 2학년 모의고사 때는 나올 수 있다. 근데 3학년을 넘어 안 나와.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얘는 안 나와. 얘는 딱 내신용. 알았죠? 먼저 뭐부터 판단? 개수부터 판단. 알았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가냐면 거듭제곱근이 뭔지 정도는 알았으니 거듭제곱근을 계산하러 가야지. 자,
이제 우리는 거듭제곱근이 무엇인지 알고 구할 줄은 압니다. 뭐 하러 가자? 계산하러 가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계산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본 성질, 뭐 그냥 성질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자 갑시다. 뭐요? 거듭제곱근 계산하러 갑시다. 자, 참고로 흰색으로 씁니다. 흰색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 배우는 너네들은 당연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공식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너네가 지수를 제대로 다 배우는 다음 시간에 돼 보면 알 거야. 거듭제곱근 계산 잘 안 해요. 주로 지수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자, 간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너네 알지? 루트 A와 루트 B의 곱이 뭐야? 루트 2와 루트 3의 곱이 뭐야? 루트 6. 하나를 합치면서 안에 꺾기를 곱하잖아. 그러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의 곱은 뭐겠어? 당연히 n제곱근 AB. 근데 아직까지 너네들은 저 n제곱근이라는 기호가 눈에 안 익었을 뿐이에요. 얘가 4제곱근이고 4제곱근이면 4제곱근의 6 맞아. 알았지? 그 다음 이거 n루트라고 읽지 마. 4제곱근이라고 읽어줘. 그 다음에 곱해봤으니까 누구도 해보자. 나누기도 해보자.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로 합치면서 안에서 나눠버리면 되겠지. 됐죠? 대신에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0이 아니라는 거는 반드시 넣어두자. 물론 이거는 의미 없어. 좀 이따 다른 거 붙일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n제곱근 안에서 A가 있는데 또 m제곱근이 또 있어. 그럴 때는 너네 이거는 처음 볼 거야. 루트와 루트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칠래? 세제곱근과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합칠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잘 기억해놔. 둘이 뭐예요? 곱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뭐도 가능하다. nm 자리 바꿔도 되지. 곱하기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지. 그치? 그럼 어디로 넘어갈 수도 있어? 요게 곱해져 있는 거를 여기에 루트라는 기호 하나 더 집어넣는 것처럼 여기에 루트 하나 더 집어넣어서 m제곱근 안에 n제곱근이 들어가서 a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너네가 가운데 거 없이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혹시나 2제곱근, 세제곱근이 있을 때는 둘이 자리 바꿔서 세제곱근, 2제곱근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도 쓰입니다. 알았죠? 물론 그거보다는 보통 요거 두 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더 많이 쓸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도 약속인데요. n제곱근에 a가 있어. a가 m승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 그때 너네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p제곱근, 제곱근을 나타내는 수에다가 p를 곱하고 지수에다가도 p를 곱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도 가능해지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약분해서. 이런 식으로. 준이 알겠냐? 자, 그 다음 마지막 뭐가 있냐면 이거랑 하나 안 한 것 같다. 내가 하나를 안 했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녀석은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알았죠? m제곱이라는 거는 n제곱근 안으로 들어가서 a를 m제곱 하는 게 되고 n제곱근 자체를 m승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너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두 번 해보면 알 거야. 굉장히 쉬운 공식이야. 그래서 뭔가 단어 외우듯이 너네가 판별식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얘네를 펼쳐놓고 그냥 집에서 풀 때 뭐 하세요? 참고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냥 풀 때 참고하세요. 말 그대로. 알았죠? 그렇게 몇 번 풀다 보면은 그때 몸으로 익혀질 거야. 근데 왜 굳이 내가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마라 하는 거냐면 실제 너네가 다음 시간에 지수에 대해서 지수 법칙을 배워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너네는 지수 법칙을 쓰는 풀이를 훨씬 쉬워할 거라서 거듭제곱근 계산 방법을 다 갖다 버릴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내신 때 안 써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되면 쓰지 마세요. 대신에 뭐가 있어? 서술형에는. 내신에는. 서술형이라는 게 있지. 서술형에서 단 지수 법칙 쓰지 마세요. 그냥 거듭제곱근 있는 그 상태에서 계산하세요라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 그것 때문에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쭉 가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요런 거 40번 문제 같은 거 지금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40번입니다. 자, 보기 들어보자. 요 문제는 결국 어떻게 푸는 걸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는 했다 치고 4번과 5번에 대해서만 좀 설명할게요. 일단 4번은 어떻게 하면 돼? 지수법칙 쓰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근 5만 따로 육승하고 루트 5분의 1만 따로 육승을 하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시끄러. 그런데요. 요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요거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수에 그리고 지수에 똑같은 소인수가 곱해져 있다면 약분해서 사라져도 돼. 36 약분합니다. 그럼 뭐야? 5의 제곱이다. 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이런 거 풀 땐 너네가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 선생님, 약분하면 루트 아니야? 자, 우리가 흔히 루트 2, 루트 3 하면서 써오던 것들은 전부 다 제곱근이거든.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 2가 생략된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약분돼서 사라지고 1만 남는 거는 루트 자체가 사라져야 돼. 만약에 약분해서 2가 남으면 그때는 루트로 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6제곱근 5의 3승 같은 거. 이런 거는 약분을 해가지고 뭐 해줘? 2 남기지. 그러면 뭐야?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2가 남으면 루트가 되는 거야. 알았지? 차고로. 그래서 5의 제곱. 두 번째는요. 요거 2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2와 6을 약분이 가능해요. 쓱쓱. 그러면 뭐야? 5의 3승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계산 다시 해보면 5가 아니라 5분의 1이야. 알았지? 실수 안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별표 쳐야 되는 문제 이런 거. 몇 번이에요? 43번. 간단해봐. 자, 이런 거 풀 때 별표 쳐놔. 알았죠? 먼저 어떤 식으로 연산하는지 이걸로 설명할게요. 이게 몇 번이야? 42번. 43번은 별표 치고 43번으로 대체해서 설명할게요. 43번은 숙제로 풀어오세요. 자, 가자. 일단 첫 번째. 얘가 이렇게 된다. 뭐 했어? 간단히 고치세요. 그래서 43번이랑 같은 문제인 거야. 간단히 고치기. 그런데 일단 분수꼴로 나와 있으면 불편해. 그래서 뭐 하자? 자, 이거 문제 한 번만 더 쓰고 갈게. 잘 안 보여서. 좀 크게 쓸까? 자, 첫 번째 너네가 해줘야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거. 루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트. 2가 생략된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이 상태로는 너네가 풀기 힘들어. 그래서 생략된 2 써버리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잘라. 어떻게 자른다?
얘를 이렇게 뜯으면 돼. n제곱근을 나타낸 수를 위에도 아래에도 따로따로 써주시면 돼요. 알았나요? 생략된 이 써줘야 실수 안 하고 분수꼴을 뜯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이제 풀이가 두 가지로 흘러가는데 일단 루트 안에 루트, 거듭제곱근 안에 거듭제곱근 들어가면 뭐 해주세요? 곱해서 하나로 가주세요. 2, 4, 8. 8제곱근 2의 5승. 12제곱근 3. 12제곱근 3. 6n제곱근 2의 9승. 그러면 보이냐? 뭐가? 통째로 약분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일부러 지금 너네가 아직 안 익숙해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잘 봐. 공통 소인수 보여? 뭐? 3. 약분해서 2 남기고 약분해서 3 남겨. 그럼 여긴 지금 뭐가 됐어? 이렇게 된 거야. 되었니? 되었니?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 마지막. 최종적인 형태가 이거거든, 지금. 8제곱근 4의 2의 4.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제곱근의 2로 가든가 8제곱근으로 합쳐가지고 속에다 2의 제곱만 남기세요. 그냥. 합쳐줘야 돼. 그래서 자, 요거 다시 간다. 이렇게 뜯을 거야. 그러나면은 4배, 4배. 됐음? 그럼 뭐야? 8제곱근 하나로 합쳐버리면서 분자는 2의 5승이고 속에는 n제곱근에 2의 12승이 들어가. 그래서 얘를 2제곱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겁니다. 되었어요? 그래서 분모했어야 되는 게 2의 3승이어야 약분돼서 2승만 남아. 그럼 3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4가 돼서 약분해야지. 그래서 n은 4예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요약될 겁니다. 거듭제곱근이 익숙해지면. 알았죠? 근데 지금은 너네가 거듭제곱근을 완전 그냥 처음 배운 상황이라서 좀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좀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요약하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주세요? 다음번 43번 신경 써서 잘 풀어주시고요. 오늘 숙제는 그 다음 유형은 설명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유형 3번까지. 즉 47번까지 숙제해오면 되는데 우리 수학 하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RPM에서 앞에 교과서 정복하는 문제 풀지 말라고 했었을 거야. 준영아. 그치? 근데 요번에는 풀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1번부터 36번인가 35번인가까지 다 푸는 건 아니고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것들만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까지. 풀어오면 목요일 날 지수 완료 지어줄게요. 알았죠? 수고들 했어요.